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성탄절 휴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연말입니다. 곧 새해가 밝습니다. 연말이니까 아마 분주하시고 하실 일도 많은데 이 나라는 항상 위기 속에서 지금 황천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천항해는 날씨가 나쁠 때 항해한다는 뜻입니다. 황천항해 중인데 아주 좀 괘씸한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지난 10월 이후 30차례 이상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쪽에 가까운 공해상에서 중국 국적으로 추정된 선박들로부터 기름을 넘겨받아 밀수하는 장면을 미국 정찰위성이 촬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30차례에 걸쳐서니까 더구나 지난 10월 이후는 이 유류 거래가 금지된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대북 기름 공급이 규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30차례에 걸쳐서 중국에 실은 기름을 북한에 옮겨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ship to ship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배로 옮겨주는 거죠. 선박 대 선박 이송 방법이다. ship to ship transfer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안보리에 의해서 대북 제재에서 핵심 사항으로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 북한에 대한 기름 규제는 두 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유 공급 규제입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받는 원유는 50만 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유와 별도로 정제된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은 최근의 22일 결의에 의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기존보다 한 90%가 깎인 상태에서 겨우 최소량을 공급받는 식으로 이렇게 다시 또 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 기름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것도 10월 이후니까 불과 2달 사이에 30번에 걸쳐서 아주 배도 보니까 큰 배군요. 수천 톤 급 규모의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해상에서 기름을 서로 옮긴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옮겨준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 제재가 구멍이 뚫렸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중국이 이 제재 결의에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어놓고 뒤에서는 북한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미 미국은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고 이번 제재 결의 때는 더 강력하게 이것을 단속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 의심스러우면은 이런 배는 영해에 들어올 때 단속을 해야 된다. 각국이 단속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까지 지금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보타지죠. 중국의 대북 제재 사보타지입니다. 사보타지. 일종의 제재 파업이죠. 중국이 파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파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미국이 이제는 그러면은 중국이 사실상 눈 감아주면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제재하겠다고 하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서해안에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해안은 수심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잠수함 작전하기도 힘들고 큰 항공모함이 작전하기도 좀 힘듭니다. 이 서해는 사실은 한국 해군이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 측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전한 조선일보는 이렇게 촌평을 달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해상 밀수 차단에 끝내 소극적일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상 차단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표현이 아주 우습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협조하자고 하면 우리가 반갑게 맞아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붙이는데 미국이 나서니까 적극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돼야지.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자가 벌써 이거 알아서 기는 거죠. 하지만 중국을 크게 의식하는 현 정부 정책의 노선상 미국과 공조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것도 불길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 문제죠. 우선은 한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피해 당사자니까 1차 당사자입니다. 미국은 아직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강경하게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중국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진상조사를. 지금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를 불러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엄중 조사를 요구하고 항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항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더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가 겉으로는 대북 제재에 찬성해놓고 뒤로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범죄,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당사자인 한국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이 불법 행위를 막아주겠습니까? 미국이 다 합니까 이거? 미국과 일본이 하면 또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또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는 사드 문제로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굴욕적으로 당했으니까 이제는 이걸 가지고 중국에 카운트 블로우를 날려야 된다 이겁니다. 외교적으로. 그러려면은 논리를 갖춰서 엄중 항의해야 됩니다. 근데 비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가 수배 중인 범인과 몰래 뒷거래를 하다가 들킨 거예요. 형사가 겉으로는 범인을 잡겠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뒤로 몰래 만나가지고 도피자금 대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알고도 그 범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대한민국이 외교부가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대신 해결해 줍니까? 기회가 왔을 때는 이걸 놓치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엄중 항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관이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입장 표명이라는 식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3가지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을 군사협력 관계로 강화하지 않겠다. 이 3가지 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종의 안보 주권 상납을 하고 말았는데 그런 굴욕을 저질렀으면은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3가지 안 하겠다는 것의 의미를 일정하게 상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경화 장관이 나서야 됩니다. 나서가지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중국에 엄중 항의해야 됩니다. 엄중 항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 냉담하게 나온다든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입장 표명.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말한 입장 표명, 3가지 입장 표명. 그것을 수정하겠다. 그것을 없던 걸로 하겠다. 중국이 이처럼 북핵 해결에 관심이 없고 범죄 집단인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북한을 뒤에서 돕고 있으니까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면 내가 말했던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각오가 있어야 중국한테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은 과거에는 문명국가인데 지금은 문명국가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문명국가는 국제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국제규범은 이웃 나라를 아무리 작아도 동등하게 주권국가로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행위는 이것은 과거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책임은 첫째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기름 문제입니다. 기름을 차단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기름 차단을 굳게 약속했던 중국이 뒷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뒷거래를 해서 북한을 연명시킴으로써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중국의 불법 행위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그런 중국에 대해서 안보주권 상납이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크나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제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중국이 만족할 만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됩니다. 사드 보복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의 뒷거래에 대한 대북 뒷거래에 대한 보복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복 수단 많습니다. 우리 한국. 관광객을 안 보낸다는 정도의 보복이 아닙니다. 중국의 IT 산업은 한국에서 들어가는 전자제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가 없으면은 중국의 예컨대 모바일폰, 핸드폰 사업은 거의 마비될 정도입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수출 금지 시킬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국 앞에서 우리는 작은 나라다라고 하면 안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